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지혜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혜 신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워하시는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나 가족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던 적이요.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냄새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셨던 경험이요.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워하시는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나 가족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던 적이요.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냄새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셨던 경험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노인 냄새는 단순히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시거나 매일 씻는데도 왜 냄새가 날까 하며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그 특유의 노인 냄새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제품이나 비싼 치료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해드리고 99%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부위가 어디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제대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들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냄새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냄새 문제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대인관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기 쉬운데 냄새 때문에 더욱 움츠러들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감도 회복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주범은 바로 노네날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40세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분비됩니다. 노네날은 우리 몸의 피지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젊을 때는 거의 분비되지 않다가 중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대, 30대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냄새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특유의 기름진 냄새, 곰팡이 냄새, 또는 오래된 기름,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를 풍깁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가령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하필 40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피부의 유분 분비가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져요. 두 번째는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재생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빠르게 재생되면서 각질과 함께 냄새 성분들도 함께 떨어져 나갔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정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냄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더 자주 씻어야지라고 생각하며 하루에 여러 번 샤워를 하거나 비누로 온몸을 박박 문지르거나 향수나 데오드란트를 많이 뿌리시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네날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누나 샴푸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네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나 발 같은 곳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인 노네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은 바로 목과 가슴 뒤쪽, 즉 등 상부 부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 뒤쪽에서 어깨뼈 사이, 그리고 가슴 위쪽 부분이에요. 이 부위에는 피지선이 특히 발달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이곳에서 노네날이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위를 제대로 씻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목 뒤쪽이나 등 위쪽은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대충 씻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설령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노네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99%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첫 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노인 냄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각 부족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예의상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잘못된 관리법입니다. 겨드랑이나 발처럼 눈에 보이는 부위만 신경 쓰고 정작 가장 중요한 목과 등 상부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알았으니 다음에는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 뒤쪽과 등 상부, 가슴 위쪽을 어떻게 제대로 씻어야 노네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 등 상부를 제대로 씻으려면 긴 손잡이가 달린 등미리가 필수예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마찰력이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지성 피부용 클렌저나 항균 비누를 준비하세요. 일반 비누로는 지용성인 노네나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살리실산이나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들어간 제품이 효과적이에요. 마이크로파이버 수건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 수건보다 미세한 섬유가 노폐물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씻기 전에 먼저 온수로 5회 1공분간 목과 등 부위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지와 각질이 부드러워져서 제거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목 뒤쪽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서 물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목 뒤쪽까지 물이 충분히 닿도록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세정에 들어갑니다.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항균 비누를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손가락으로 목 뒤쪽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그리고 목 뒤쪽의 주름진 부분을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씻어주세요. 첫 번째는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2번째는 깊숙이 박힌 노네나를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등미리에 비누를 묻혀서 어깨뼈 사이 부분을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골고루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하되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어깨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척추,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 부위에 노네날이 특히 많이 축적됩니다. 가슴 위쪽, 특히 쇄골 아래 부분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 부위는 옷과 자주 마찰이 일어나는 곳이라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세정만큼 중요한 것이 헹굼입니다. 비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목 뒤쪽은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줄기가 목 뒤로 직접 흘러내리도록 해서 최소 2에 3분간 충분히 헹궈주세요. 등 부위는 등미리를 이용해서 비누 거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헹궈주세요. 씻은 후 건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되 문지르지는 마세요. 특히 목 뒤쪽은 머리카락 때문에 습기가 오래 남아있기 쉬우니 마이크로파이버 수건으로 꼼꼼히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으로 목 뒤쪽과 등 상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2번은 더 강력한 딥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 2큰술에 물을 조금 넣어서 걸쭉한 페이스트를 만든 다음 목 뒤쪽과 등 상부에 발라서 5분간 놔뒀다가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내세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 지성 물질인 노네나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각질 제거용 타월이나 스크럽 제품으로 목 뒤쪽과 등 상부의 각질을 제거해 주세요. 각질이 쌓이면 노네날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세정은 금물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많아도 2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항균 비누 대신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강도를 조절해서 씻어주세요. 즉시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보통 2에
3주 정도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축적된 논의 완전히 제거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핵심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과 등을 잘 씻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냄새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부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옷의 선택과 관리입니다. 소재 선택이 핵심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습기와 냄새가 쉽게 배입니다. 특히 목과 등 부위에 닿는 옷은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로 선택하세요.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특히 러닝 셔츠나 속옷은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옷의 세탁법도 중요합니다. 일반 세제만으로는 옷에 밴 논의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세탁할 때 베이킹소다나 산소계 표백제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특히 목 부분과 등 부분이 닿는 옷은 손으로 미리 비벼서 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완전히 말리세요. 반건조 상태로 입으면 습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말릴 때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세요. 잠자는 동안 8시간 이상 접촉하는 침구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는 2에 3일에 한 번 갈아주세요. 목과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논의 베개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불 커버와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갈아주세요. 침구류 세탁 시에도 일반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추가해 주시고 가능하면 뜨거운 물로 세탁하세요. 60도 이상의 물에서 세탁하면 냄새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잠자는 동안 8시간 이상 접촉하는 침구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는 2에 3일에 한 번 갈아주세요. 목과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논의 베개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불 커버와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갈아주세요. 침구류 세탁 시에도 일반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추가해 주시고 가능하면 뜨거운 물로 세탁하세요. 60도 이상의 물에서 세탁하면 냄새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햇볕에 말리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에는 천연 살균 효과가 있어서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튀김, 삼겹살, 버터 등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논의 더 많이 생성됩니다. 마늘, 양파, 커피, 술을 적당히 조절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채취를 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서 모인 냄새와 합쳐지면 더욱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1.5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어서 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음식을 늘리세요.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당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노화를 늦추고 냄새 성분의 생성을 줄여줍니다. 유산균 음식을 드세요.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채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집안 환경도 냄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집안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냄새도 오래 남습니다. 50에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세요.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특히 잠자리와 옷장 주변은 하루에 2에 3번 환기를 시켜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방향제보다는 냄새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방향제는 냄새를 가리는 것일 뿐이고 때로는 노인 냄새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활성탄이나 제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변하고 이로 인해 피지 분비가 늘어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세균 번식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되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세요. 특히 목과 등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관리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2번 씻되 저녁에 더 꼼꼼히 씻으세요. 에어컨 사용 시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제습 기능을 활용하세요. 면 소재의 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으세요.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각질이 많이 생기니 각질 제거에 신경 쓰세요.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두꺼운 옷을 입다 보니 환기가 잘 안 되니 의식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로 인한 컨디션 난조가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옷차림이 애매한 시기이니 통기성 좋은 겹쳐 입기를 활용하세요. 냄새 문제는 혼자서만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내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등 부위를 씻을 때 도움을 받거나 뒤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 냄새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냄새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 어르신은 70세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냄새 나요라고 말해서 정말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고 비싼 향수까지 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향수와 채취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목 뒤쪽과 등 상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요즘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다고 하세요. 김 어르신은 진작 이 방법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년 동안 괜히 위축되어 살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8세 박 여사님은 폐경 이후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특히 직장에서 동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여러 병원도 다녀보고 비싼 채취 제거 제품들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영상을 보고 목과 등 부위 집중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2주 만에 남편이 요즘 냄새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해줬다고 하세요. 박 여사님은 단순히 냄새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감도 회복됐어요. 이제 사람들과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65세 이 어르신은 특히 등 냄새가 심해서 아내가 등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직접 말할 정도였다고 하세요. 등밀이로 열심히 밀어도 냄새가 계속 났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지성 피부용 클렌저와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딥 클렌징을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아내가 이제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말해줬고 2개월 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방법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최소 2에 3주는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둘째, 정확한 부위를 집중 관리했습니다. 온몸을 다 열심히 씻는 게 아니라 목 뒤쪽과 등 상부만 제대로 관리해도 큰 효과를 보셨어요. 셋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셨습니다. 옷 관리, 침구류 관리, 식습관 개선을 병행하셨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당뇨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적당한 강도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 뒤쪽과 등 상부, 가슴 위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90% 이상의 노인 냄새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옷 관리, 침구류 관리, 식습관, 환경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지혜 신선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혜 신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